프롤로그. 늦겨울 새벽 어느 날 산자락 아래에 허물어진 움막 하나가 있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엮였으나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지피 울음처럼 흔들립니다. 그 안에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 치마를 입고 안채의 주인이었던 몸입니다. 지금은 누더기 혼잎을 하나에 의지한 채 숨을 가늘게 이어가고 있죠.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이목구비에는 여전히 양반과 여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곱게 자란 손에는 물집과 갈라진 상처가 뒤엉켜 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박혀 있습니다. 그 손이 배 위에 얹혀 있습니다. 비어 있는 듯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가만히 올라가 있습니다. 움막 문이 삐걱이며 열립니다. 덩치 큰 사내가 들어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두툼한 옷을 입었지만 옷자락과 손에는 지울 수 없는 핏빛 자국이 배어 있습니다. 백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피해가는 존재죠. 사내는 여인을 보자 걸음을 멈춥니다. 숨소리부터 살핍니다. 살아있는지 아직 떠나지 않았는지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칩니다. 그러나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움막 안으로 들어와 장터에서 가져온 보리죽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손을 씻지도 못한 채 그릇을 내미는 순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핏물과 비린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손으로 여인을 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힌 것을 보고는 결국 손을 뻗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여인의 이마에 닿는 순간 여인은 미세하게 몸을 떱니다. 그 반응 하나에 사내의 숨이 잠깐 멈춥니다. 여인의 눈이 아주 조금 떠집니다. 흐릿한 시선이 사내를 향합니다. 잠시, 아주 잠시입니다. 또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기운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단정합니다. 아직 마님이었던 시절의 말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죽이라도 좀 드셔야 합니다. 여인은 웃으려다 그만둡니다. 웃을 힘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얼굴입니다. 백정나리 손에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사내의 턱이 굳습니다.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버림받은 몸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더러울 게 더 있겠습니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사내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움막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사내는 결국 여인의 상체를 조금 들어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둘의 몸이 아주 가까워집니다. 숨이 섞일 만큼입니다. 여인의 얇아진 몸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체온이 느껴집니다. 사내의 팔이 잠깐 떨립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죽을 떠먹입니다. 여인은 몇 숟갈 삼키다 멈춥니다. 입술에 죽이 묻고 숨이 가빠집니다. 사내는 손등으로 그 죽을 닦아줍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이 다시 그를 봅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합니다. 이러다간 여인이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날이 인생까지 망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처음으로 여인을 똑바로 봅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단호합니다. 밖에서는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움막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돕니다. 신분도 이름도 미래도 없는 두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서로의 숨결로 버티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양반가 안채 마루에 햇빛이 비치지만 공기는 싸늘합니다. 기와지붕 아래에서 여인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비단 치마와 저고리는 여전히 곱지만 그 옷이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올려두고 있습니다. 손등에는 아무 흠도 없고 손톱에는 붉은 봉숭아 물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청 위에는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중년을 넘긴 양반은 마님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자리하고 있고 얼굴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냉기가 서려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열해가 넘도록 씨 하나 못 남긴 여인을 집안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번 들은 말입니다. 차라리 익숙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합니다. 마치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처럼 목을 가다듬습니다. 그동안 수고는 했소. 말은 공손하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소. 그 말 한마디로 여인의 세상은 끝납니다. 돌아갈 친정이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면서도 말합니다. 알고도 말하는 것이 소박이라는 것을 여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봅니다. 눈빛에는 원망도 매달림도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말이 남아 있습니다. 대감마님, 목소리가 떨리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정녕 제 허물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순간 대청의 공기가 멈춥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먼저 끼어듭니다. 감히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겁니까? 여자의 몸이 제 역할을 못했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죠. 마님은 그 말에 더 묻지 않습니다.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붙입니다. 마루에 닿는 순간 이 집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퉁이 하나입니다. 비단 몇 벌과 혼수로 가져왔던 비녀 하나,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가 전부입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하인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동정도 연민도 아닙니다. 그저 재수가 없다는 눈길입니다. 마님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마님이 아닙니다. 이름도 자리도 보호도 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춥니다. 배가 묘하게 당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가을바람이 치맛자락을 스칩니다. 곱던 비단이 그 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서 밀려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체면처럼 보입니다. 장터는 소란스럽습니다. 고기 냄새와 젖은 집 냄새,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여 귀를 때립니다. 마님은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비단 옷차림은 이미 이곳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슬쩍슬쩍 꽂힙니다. 누군가는 알아봅니다. 양반가에서 쫓겨난 여인이라는 소문은 빠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불운이 옮을까 피하는 눈빛들입니다. 장터 끝자락 사람들이 일부러 비켜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백정이 있습니다. 도마 위에는 아직 김이 가시지 않은 고깃덩이가 놓여 있고 사내의 팔과 손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마님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본능적으로 피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시야가 잠깐 흔들립니다. 그 순간 발이 엇갈립니다.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아! 짧은 숨소리와 함께
마님은 쓰러질 뻔합니다. 그때 거친 손이 허공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습니다. 힘은 세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럽습니다. 백정입니다. 사내는 마님을 바로 세워놓고도 곧장 손을 뗍니다. 마치 만지면 안 되는 것을 건드린 사람처럼 뒤로 물러섭니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짧은 말입니다. 장터 소리 속에서도 또렷이 들립니다. 마님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을 붙잡았던 팔을 내려다봅니다. 핏자국이 옮아 묻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놀라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역하지 않습니다. 예. 잠시 늦게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정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말을 잇지 않습니다. 다시 도마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합니다. 그때 마님의 배에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배고픔이 만든 소리입니다. 사내의 손이 멈춥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마님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입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요. 장터 끝에는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곳입니다. 그러나 백정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내는 잠시 주위를 살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이쪽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기 옆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집어듭니다. 이건 상한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합니다. 장에 못 내다 판 겁니다. 보따리 안에는 삶은 고기 몇 점과 마른 떡이 있습니다. 마님은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아닙니다. 급히 손을 내젓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백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그녀 앞에 내려놓습니다. 버리느니 낫습니다. 그 말에는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마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짚습니다. 손끝이 사내의 손등에 스칩니다. 짧은 접촉입니다. 그러나 둘 다 그 순간을 의식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그렇게 말하고 더 머물지 않습니다. 뒤돌아서 걸어가며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이 장터에서 가장 천한 신분의 사내였다는 것을요. 사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봅니다. 비단 치맛자락이 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그 말을 움막이 있는 산자락 쪽으로 실어 나릅니다. 해가 지자 산자락은 빠르게 어두워집니다. 마님은 장터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쪽으로 몸을 옮깁니다. 발밑에 흙은 얼어있고 바람은 옷 속으로 파고듭니다.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움막은 우연처럼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기엔 턱없이 허술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을 넘기기엔 충분합니다. 마님은 주저앉듯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따리를 풀어 한 입을 씹습니다. 씹는다는 감각이 오랜만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삼킵니다. 울면 끝이라는 것을 압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몸이 떨립니다. 단순한 추위만은 아닙니다. 배가 묘하게 아프고 허리가 당깁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마님은 숨을 멈춥니다. 짐승일 수도 사람이면 더 위험합니다. 움막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백정입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낮게 말합니다. 낮에 이쪽으로 오시는 걸 봤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상태를 한눈에 봅니다. 얼굴의 창백함, 떨리는 손, 움켜진 배. 불을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는 말투입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불이 붙자 움막 안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 불빛 아래서 둘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주름과 상처, 피로가 드러납니다. 마님은 그 앞에서 비단 치마를 조금 여밉니다. 이미 체면은 사라졌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반과 여인으로 살아온 습관을요. 사내는 그 움직임을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의도적인 배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합니다. 왜? 마님이 입을 엽니다.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사내는 잠시 침을 삼킵니다. 그냥 두면 말을 멈춥니다. 끝을 말하지 않아도 둘은 압니다. 마님은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쉽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아닙니다. 짧고 단호한 말입니다. 그 순간 마님의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고통이 몰려옵니다. 참아오던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녀는 몸을 접듯 앞으로 숙입니다. 사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가와 그녀를 받칩니다. 팔이 그녀의 등을 감싸고 체온이 전해집니다. 피냄새와 연기가 섞인 사내의 숨결이 가까워집니다. 마님은 그 품에서 잠시 저항합니다. 그러나 곧 힘이 빠집니다. 머리가 사내의 가슴에 기댑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체온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내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불을 더 지핍니다. 손길은 거칠지만 행동은 지나치게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그가 낮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말에 마님의 눈이 살짝 뜨입니다. 실망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스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불을 사이에 두고 누워 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깝지만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졌다는 것을요. 몸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마음이 먼저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요. 바람이 움막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추위에 떨지 않고 잠이 듭니다. 며칠이 흐릅니다.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공기는 매서워지고 산자락은 점점 말라갑니다. 마님은 여전히 움막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또렷해집니다. 백정은 매일같이 옵니다. 해가 뜨기 전 혹은 장이 파한 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죽을 데워주고 불을 살피고 바람이 새는 곳을 막아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마님에게는 생명줄입니다. 마님은 처음에는 그가 올 때마다 몸을 고추 세웁니다. 아직 남아있는 체면이 그녀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힘마저 사라집니다. 어느 날은 그가 들어와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오셨습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불을 피웁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마님은 안도합니다. 사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낯설게 변합니다. 아침마다 배가 더 단단해지는 듯한 느낌. 허리 아래로 묘한 무게가 쌓입니다. 마님은 그 감각을 외면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예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내 역시 변합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눈을 더 자주 피합니다. 불을 지피다 말고 마님 쪽을 보았다가도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허락받은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눈빛입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유난히 셉니다. 움막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불이 꺼질 듯 흔들리자 사내는 마님 쪽으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는 담요를 다시 덮어주려다 마님의 손에 닿습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사내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감쌉니다. 그 순간 둘 다 멈춥니다. 마님은 손을 빼지 않습니다. 사내 역시 놓지 않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서서히 섞입니다. 불보다 뜨겁고 불보다 위험한 온기입니다. 이러시면 마님이 먼저 말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립니다. 날있게 화가 됩니다. 사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이미 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묘한 각오도 섞여 있습니다. 사내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바닥이 마님의 손목을 지나 이불 위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만듭니다. 마님은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안채, 대청, 소박의 날. 그리고 지금 이 움막. 오늘은 사내가 낮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러섭니다. 불을 더 지피고 등을 돌립니다. 마님은 그 등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 사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에게 남길 상처라는 것을요. 그날 밤 둘은 다시 떨어져 눕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미 서로의 숨결을 기억한 몸들입니다. 움막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경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경고보다 더 큰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위안입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립니다. 산자락은 희미하게 덮이고 움막은 더 깊은 외딴꽃이 됩니다. 마님은 더 이상 장터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허리가 무겁습니다. 백정은 그것을 눈치챕니다. 죽을 내오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마님의 배 위에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출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요 며칠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몸이 더 안 좋아 보이십니다. 마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담요를 더 끌어당깁니다. 부정하고 싶은 사실은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사내는 마을 어귀에서 낯선 시선을 느낍니다. 장터에서 함께 고기를 나르던 사내 둘이 수군거립니다. 말은 들리지 않지만 시선은 분명히 이쪽을 향합니다. 요즘 산 쪽으로 자주 다니더라. 거기 사람 산다더냐. 여자 하나 있다던데. 백정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눈을 마주치자 그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평소보다 늦게 움막으로 옵니다. 눈이 쌓인 길을 여러 번 돌아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면서요. 마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압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무슨 일 있습니까? 사내는 불을 지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말합니다. 제 몸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이 배로 갑니다. 스스로도 아직 믿고 싶지 않은 동작입니다. 사내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듯 앉습니다. 마님의 배를 직접 보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받아들이듯 고개를 숙입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님의 숨이 멎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날이 인생을 망치게 한 겁니다. 사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밖에서 눈발이 더 거세집니다. 움막 안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불타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웁니다. 이 아이는 마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 되겠지요. 사내의 손이 주먹 쥐듯 굳어집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입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말에 마님의 눈이 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더 조심해집니다. 움막 근처에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눈을 쓸어냅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장터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산 아래까지 번집니다. 양반가에서 쫓겨난 마님이 백정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 아이까지 가졌다는 이야기, 말은 점점 더 추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움막 안에서 마님은 그 소문을 직접 듣지 않지만 사내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어느 밤 그녀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합니다. 그 말만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불을 지피며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등은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의 등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이 거칠어집니다. 눈보라는 움막을 집요하게 두드립니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얕은 숨을 반복합니다. 배는 분명해졌고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날 밤 사내는 오지 않습니다. 마님은 그 사실을 금세 알아챕니다. 기다리던 발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추위보다 먼저 스며듭니다. 산 아래에서는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막 안 술 기운이 오른 산에 셋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장터에서부터 떠돌던 이야기가 술을 타고 더 독해집니다. 양반 마님이 백정이랑 살고 있다지. 아이까지 배에 찼다더라. 세상이 뒤집혔구먼. 웃음소리는 거칠고 눈빛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들 눈에 그것은 구경거리이자 자기들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한번 가볼까? 누군가 툭 던진 말에 다른 둘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길 위에 남성들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 발자국은 곧 산자락을 향합니다. 한편 백정은 장터 반대편에서 같은 소문을 듣습니다. 술기운에 풀린 혀들이 너무 많은 말을 흘립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눈길을 가르며 산으로 향합니다. 숨이 가빠도 멈추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입니다. 늦지 말아야 한다는 것. 움막 근처 마님은 바깥의 기척을 느낍니다. 발소리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심장이 세차게 뜁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몸은 이미 느리고 배는 무겁습니다. 움막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여기 있네. 술 냄새가 몰려듭니다. 산에 셋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눈빛은 호기심과 멸시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게 그 마님이라던 여자냐? 마님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소리를 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압니다. 백정이 어디 있냐? 대답이 없습니다. 한 사내가 발로 움막 바닥을 걷어찹니다. 담요가 흐트러지고 마님의 몸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정말이네. 말끝이 흐려집니다. 배를 본 순간 조롱은 다른 종류의 욕망으로 변합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이 들립니다. 당장 나가라. 백정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내가 나타납니다. 손에는 장작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눈빛은 지금껏 보지 못한 빛입니다. 짐승을 마주한 짐승의 눈입니다. 이게 어디서 소리를 치냐?
마을 사내 하나가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그 순간 백정의 도끼가 땅에 꽂힙니다. 눈이 튀어오릅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백정이 말합니다. 사람으로 안 봅니다.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립니다. 술 기운은 눈보라 앞에서 빠르게 식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결국 한 명이 욕을 뱉고 돌아섭니다. 미친놈.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움막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백정은 그제야 도끼를 내려놓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움막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습니다. 마님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내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입술이 떨리지만 말합니다. 이제 끝이겠지요. 백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 앞에 앉아 밤새 문을 등지고 버팁니다. 눈이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요. 그 밤 이후 이들은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즈음 산자락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눈이 비로 바뀌다 다시 얼어붙는 새벽, 움막 안에서는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님은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쉽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몸은 찢어질 듯 아프고 시간의 감각은 흐려집니다. 살아온 날보다 버려진 날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백정은 불을 최대한 지핍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는 손을 떨며 물을 데웁니다. 도끼를 들던 손이지만 지금은 아이 하나를 받아야 하는 손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갈라져 있습니다. 부탁에 가깝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신음을 삼킵니다. 이 순간만큼은 체면도 신분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내야 한다는 본능뿐입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워질 즈음 마님의 비명이 눈보라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울음이 이어집니다. 아기의 울음입니다. 작고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백정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나는 줄도 모릅니다. 울어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살아있습니다. 마님은 축 늘어진 채 숨만 쉬고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아주 작게 묻습니다. 아이입니까? 사내입니까? 백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마님 쪽으로 조심히 다가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그 말에 마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웃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갑자기 약해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백정은 당황합니다. 손으로 아이의 등을 문지르며 살아보라고, 제발 버텨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 순간 마님의 손이 떨리며 아이를 찾습니다. 이리 오세요. 백정은 아이를 그녀 곁으로 데려옵니다. 마님은 남은 힘을 끌어모아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이 아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여기서 키우면 안 됩니다. 백정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은 눈을 뜹니다. 처음으로 또렷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눈입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백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마님은 헝겊 주머니를 꺼냅니다. 소박의 날부터 품고 다닌 그것입니다. 안에는 비녀 하나와 접힌 종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양반가의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백정은 말을 잃습니다. 이미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마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저를 쫓아낸 그 집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정은 그제야 이해합니다. 왜 그 집이 그렇게 쉽게 그녀를 내쳤는지, 왜 아이가 필요했는지. 그 아이는 백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아이입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기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백정이 말합니다. 제가 사내로 살기 위해 버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이 아이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그 말에 안도하듯 눈을 감습니다. 그날 해가 떠오를 즈음 아이의 울음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새로운 비극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요. 안개가 낮게 깔린 새벽 양반가의 별채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사람들의 숨이 분주합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이미 집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직 이 집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안채의 공기는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별채 안 젊은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이 집안의 첩입니다. 몸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산실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사내아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기척이 들립니다. 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입니다. 문이 열리고 백정이 들어옵니다. 그의 품에는 헝겊에 쌓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춥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은 아이를 보지만 아이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내라는 사실만을 확인합니다. 확실한가? 백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별채 안에서는 안도의 숨이 새어나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불경을 외웁니다. 마치 죄를 덮기 위한 주문처럼요. 여인은?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백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산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습니다. 이미 관심 바뀝니다. 첩의 아이는 서둘러 치워집니다. 그 존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정이 안고 온 아이가 이 집안의 장손이 됩니다. 아이를 받아 안은 유모의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떨림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정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 순간 안채 쪽에서 마님의 남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이를 보고 미세하게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수고했소.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닙니다. 값을 치른 거래에 대한 확인입니다. 백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약속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여인은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선 아무 말도 남기지 마시오. 백정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가고 싶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안개가 그의 얼굴을 덮습니다. 눈인지 물기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사내로 살게 해달라고 빌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빌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양반가에는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고 산자락 움막에는 아이를 잃은 여인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오랜 세월 동안 피보다 깊게 묻힙니다. 비가 잔잔하게 내립니다. 산자락의 움막은 더 낮아 보입니다.
마님은 이불에 반쯤 기대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상했지만 눈은 살아 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사람의 눈입니다. 백정은 젖은 옷차림으로 돌아옵니다.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기색이 남아 있습니다. 마님은 묻지 않아도 압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다녀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합니다. 백정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 아이는 말을 멈춥니다. 끝을 묻지 않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백정은 움막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도끼도 짐도 내려놓은 채 마치 죄를 고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지켰어야 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말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선택을 이미 끝낸 사람의 말입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퍼집니다. 산에서 소방 맞은 마님이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혀를 찹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금세 잊습니다. 잊히는 것 또한 천한 죽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반가에는 상복이 걸리지 않습니다. 장례도 없습니다. 다만 족보의 한 줄이 조용히 지워집니다. 그날 밤 백정은 움막에서 마님을 업고 내려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움직이기 좋은 밤입니다. 마님은 의식이 반쯤 흐릿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님을 먼 고을로 옮깁니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 마님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양반도 백정도 아닌 그저 늙어가는 여인으로요. 산자락 움막은 비에 무너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곳처럼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진 삶은 언젠가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수십 년 뒤 아이의 얼굴을 한 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월은 사람을 가리고 기억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피 많은 시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한양의 넓은 대문 앞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말을 내립니다. 30을 막 넘긴 나이, 단정한 얼굴과 곧은 자세,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양반가의 장손입니다. 그가 바로 그날 새벽 산자락 움막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집안의 기둥, 대를 이을 인물, 흠없는 장손. 그러나 사내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되어 온 감각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다는 불안입니다. 안채 마루에 앉은 시어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합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합니다. 사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내가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 사내는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은 반듯하지만 그의 눈은 잠시 흔들립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가 귀를 스칩니다. 도살장의 북소리입니다. 한양 외곽 짐승을 잡는 소리, 피가 흐르는 소리. 사내는 이유 없이 그 소리에 시선이 갑니다. 왜 그러느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닙니다. 사내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저 낯설지 않아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불길한 기억 하나가 스쳐갑니다. 산자락, 안개, 헝겊에 쌓인 아이. 그날 밤 사내는 꿈을 꿉니다.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거친 숨, 피냄새,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한 품.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에 사내는 잠에서 깹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삶이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양반가의 대문 밖에서 한 늙은 사내가 이 집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도끼를 놓은 지 오래지만 손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백정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아비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많이 컸구나. 그리고 그 순간 사내와 늙은 남자의 시선이 대문 사이로 잠시 스칩니다. 서로 모릅니다. 그러나 비는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 집은 유난히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숨기는 것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장소는 홀로 서고에 앉아 있습니다. 낡은 족보와 문서들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보아온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특정한 한 줄에서 시선을 멈춥니다. 자신의 생모로 기록된 첩의 이름입니다. 출산 기록이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병으로 사망, 아이는 생존. 그뿐입니다. 이상하군. 그는 중얼거립니다. 양반가에서 첩의 출산과 죽음은 이토록 단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를 잇는 사내 아이였는데요. 그는 문서를 하나 더 꺼냅니다. 그날 전후의 기록입니다. 유난히 빠져있는 날짜 하나가 눈에 띕니다. 산실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그 순간 서고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느냐? 시어머니입니다. 장소는 놀라 서리를 덮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그 위에 정확히 머뭅니다. 그런 것들은 그녀가 낮게 말합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장소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소자는 태어난 날에 대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등을 돌립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가문의 일이나 신경 쓰거라. 그 말은 대답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그날 이후 장소는 서고뿐 아니라 집안의 오래된 하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미 늙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노파가 그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출생에는 죄가 얽혀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장소는 한양 외곽의 도살장 근처를 서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끌리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낯익은 등 하나를 발견합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사내. 도끼 대신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어르신, 장손이 말을 겁니다. 사내가 돌아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전에 장손이 말을 잇습니다. 대문 앞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백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잠깐이었지요. 장손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낯선데 낯설지 않습니다.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제 출생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백정의 손이 지팡이를 꽉 잡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드러납니다. 그런 걸 그가 낮게 말합니다. 왜 저 같은 늙은이에게 묻습니까? 장소는 대답합니다. 이유 없이 당신 앞에 서면 숨이 편해집니다.
그 말에 백정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말은 때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자리를 뜹니다. 장소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불 꺼진 안채를 바라봅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피로 덮은 진실은 반드시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요. 한양 외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골목 끝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말수가 적은 노파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문을 반쯤만 열어둡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그렇게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문 앞에 젊은 사내가 섭니다. 양반 도포 차림이지만 눈빛에는 길을 잃은 사람의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사람 사십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참을 사내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에 사내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노파는 문을 더 엽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눈동자는 또렷합니다. 마님입니다. 죽었다고 전해졌던 여인입니다. 내가 널 업고 산을 내려왔던 날이 아직도 선하다. 장소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습니다. 그럼 목이 메어 말을 삼킵니다. 제 어머니는 마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버텨온 세계가 무너집니다. 마님은 사내를 안으로 들입니다. 차를 내오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자락 움막, 눈 속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바뀐 아이의 진실. 장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집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이 밀려옵니다. 그럼 저는 거짓으로 살았던 겁니까? 마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너는 살아야 했고 그들이 그 삶을 훔친 것이다. 그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늙은 사내가 들어옵니다. 백정입니다. 그는 사내를 보자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 번은 아비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장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늙은 사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백정의 어깨가 무너집니다. 평생 눌러왔던 시간이 한순간에 쏟아집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제야 이야기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침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오랜만에 집안 어른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불길함을 느끼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장소는 마루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도포는 단정하지만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족보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압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무슨 짓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집니다. 장소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의 거짓은 끝내겠습니다. 그는 족보를 펼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줄을 짚습니다. 이 이름은 이 집의 피가 아닙니다. 순간 안채가 술렁입니다. 사람들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어디서 그런 망령된 소리를. 장소는 말을 끊습니다. 산자락 움막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훔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마루 위에 꽂힙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 물러섭니다. 노쇠한 몸이 아니라 숨겨온 죄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입 다물어라. 그녀가 낮게 말합니다. 그 진실은 아무에게도 이롭지 않다. 장소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로움이 아니라 값의 문제입니다. 그는 족보를 찢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안채를 가릅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이어온 체면이 함께 찢어집니다. 장소는 말합니다. 이 집안의 이름으로 더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돌아섭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소문은 한양 전체로 번집니다. 양반가의 장손이 자신의 출생을 부정했다는 이야기, 족보를 찍고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 집안은 빠르게 기울어집니다. 거래가 끊기고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시어머니는 안채에 홀로 남아 찢긴 족보를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늘 진실보다 먼저 사람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온 장소는 한동안 한양 거리를 서성입니다. 양반의 도포는 아직 몸에 남아있지만 걸음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봅니다. 속삭임이 뒤따릅니다. 그 집 장손이라더라. 미쳤다지. 그러나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이제 귀에 닿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이 듭니다. 한양 외곽 도살장 근처에서 그는 다시 그 등을 봅니다. 백정입니다. 늙은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도끼를 잡지는 않지만 짐승을 돌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지 않아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장손이 조용히 부릅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백정은 돌아봅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스칩니다. 여기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장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백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산자락 움막, 마님, 그리고 아이를 내어주던 새벽.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산 적이 없었다. 장소는 말없이 듣습니다. 분노 대신 이해가 쌓입니다. 그래도 백정이 말합니다. 후회는 없다. 장소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장소는 도포를 벗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냄새가 배어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백정의 아들답다. 누군가 던진 말에 그는 처음으로 웃습니다. 그게 제 이름입니다. 노을이 낮은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초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마님은 문 앞에 앉아 해가 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더 굽었고 손도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마님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압니다. 기다리던 걸음입니다. 장손이 먼저 문 앞에 섭니다. 그 뒤에 백정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마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왔구나. 장소는 문지방 앞에서 멈춥니다. 양반가에서도 백정의 집에서도 그는 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마님이 말합니다. 여긴 내 자리다. 그 말에 장소는 처음으로 아무 망설임 없이 문턱을 넘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방에 마주 앉습니다. 차는 싱겁고 말은 적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장손이 입을 엽니다. 어머니를 세상에 알릴 생각은 없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백정이 낮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님은 그를 바라봅니다. 한때 원망과 연민이 뒤섞였던 눈길입니다. 이제는 남은 감정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 덕에 이 아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소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방울져 떨어집니다. 두 분 다 제 부모입니다. 그 말에 마님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정의 손도 함께 끌어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칩니다. 이제 마님이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장손이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는요? 마님은 미소 짓습니다. 아주 작고 편안한 미소입니다. 나는 여기서 해지는 것만 보아도 충분하다. 그날 밤 마님은 조용히 잠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다시 떠올랐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숨쉬지 않습니다. 백정과 장소는 말없이 그녀를 모십니다. 장례는 소박하지만 정성은 그 어떤 양반가보다 깊습니다. 무덤 앞에서 장소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마른 풀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한 생이 온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세상이 인정하는 것처럼요. 봄이 옵니다. 눈이 녹고 땅은 다시 숨을 쉽니다. 세상은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계절을 넘깁니다. 들판 끝 소박한 집 하나가 있습니다. 크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오르고 사람의 기척이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두 사내가 나란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고 하나는 아직 힘이 남아있는 중년 사내입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중년의 사내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만 쉬셔도 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손을 놀리는 게 좋다. 그 말투에는 명령도 겸손도 없습니다. 그저 삶의 방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조용한 집, 말없고 성실한 부자,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요, 이름을요, 신분을요. 중년 사내는 밤이면 글을 씁니다. 양반가에서 배운 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권력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연을 대신 적어주고 억울한 일을 기록합니다. 말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남깁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어느 여인이 그러고 싶다 말했던 그 풍경입니다. 오늘 해는 곱구나. 중년 사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겁니다. 노인은 말없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습니다. 이 집에는 족보도 없고 비단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있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같은 들판 해질 무렵 사람은 태어날 때 자리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남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사람을 가두지만 시간은 진실을 풀어놓습니다. 끝내 남는 것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